코로나19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을 처음 경고했던 젊은 의사 리원량 기억하시죠? 이후 중국 공안에 끌려가기도 했다가 정작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는데 이 일로 중국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언론인들 또 지식인의 실종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시진핑 체제 위기론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좌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연결이 잠시 끊어졌고요. 이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시작된 중국에서 아직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넘어서 중국 정치 리더십에 대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정치 체제 어떻게 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수근 교수님 다시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소식부터 여쭤보죠.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했다.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던 그 칭화대 법대 쉬장룬 교수가 지금 며칠째 지인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쉬장룬 교수가 실종된 것 아니냐, 정부에서 감금된 것 아니냐,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네, 아마도 당국에 의해서 격리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정의 근거는요. 네. 먼저 시 교수의 소셜 미디어인 위챗 계정이 폐쇄되었고 그의 휴대폰도 불통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그가 그동안 써왔던 글 그것이 대부분 삭제되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네. 당국에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이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한시에서 실태를 알려온 시민기자 2명도 소식이 끊겼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사라진 팡빈 씨, 그 원래 직업은 의류업자라고 하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한 소식을 알려왔던 사람이라 지금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당국이 노트북을 압수하고 자신을 신문했다. 또 사법경찰들에서 포위당했다. 이런 비판들까지 쫙 쏟아냈어요. 사법경찰 또 신문 압수.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는 얘기인데 중국 사회에서 이런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및 단속 등은 국가의 책무이지 않는가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14억의 중국인들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던 것을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즉 사회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조치라는 게 언론인들 아니면 또 일반 민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는 것, 이런 수준이 옛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빗대면 군사정권 때 수준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감한 중국의 국내 정치 사안이라든가 사회 사안에 대해서는 더 심한데요. 하지만 우리 군사 독재보다 그 통제의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소셜 미디어라든가 SNS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지게 되고 혹은 통제를 해서 더 부정적인 루머 등으로 알려지게 되면은 중국 당국에 더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강하게만 통제할 수는 없는 그런 딜레마에 놓여 있기도 한 것이죠. 네. 근데 그에 맞선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에 맞선 저항의 움직임들도 이러저러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의사 리원양이 죽은 뒤에 해외에 사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지금 추모가 이어지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우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런 글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시민들, 지식인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언론 자유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마치 풍선에 가스가 계속 주입이 되면서 풍선이 지속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행한 소식 등으로 들려오게 되면은 바로 임계치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폭발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한 내부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금 춘절 기간도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우한 여전히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요, 중국 당국이 우한시의 모든 교통의 이동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꼭 필요한 의료라든가 당국의 이동 외에는 교통의 전면 통제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는 곧 우한시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이렇게 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 중국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독재와 비슷한 체제라서 결국 이를 이 모양으로 키웠다. 이런 분석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틀리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만기 칠람하듯이 왔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는 제한된 재량권 속에서 위에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동맥경화 같은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연장선 상에서 그 책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앙 정부가 1월 7일쯤에 감염병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사실 여태껏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사태 심각성을 깨달은 건 1월 20일쯤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보다 13일 빨리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와 같은 진실 공방, 정말 그랬는지 그 진실 여부는 당사자들만 알 것입니다.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명백한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잃는 사람, 손해본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진핑 주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너가 가장 큰 피해를 보듯이 지금 시진핑이 1인 독재체제, 1인 가장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네. 이 사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았더라면은,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그 심각성을 보고 받았더라면은 시진핑 주석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초강력 대처를 재촉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한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로 거대한 국가 중국의 말 못할 고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네. 외국에서는 중국이 자원이 많은 땅이 되게 넓고 14억의 시장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관점을 달리해서 중국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땅이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 쉽지 않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끊일 날이 없는 저주받은 나라라는 비아냥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넓은 나라에서 올라오는 보고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또 그 보고 개통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축소,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되고 이와 같은 중국만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것이죠. 그러네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이게 정치 리더십의 위기로까지 이어질지 이게 수습이 될지 아니면 더 확전이 될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산둥대학교 우수근 객자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네, 중국 상황 들어봤고요. 중국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속출하면서 지금 중국 못지않게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의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현지 상황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지금 감염된 지역을 보면은 최북단, 홋카이도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지금 길게 걸쳐 있거든요. 사실 일본 열도 전체의 방역망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현지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죠.
네, 그 지난 주말을 계기로 거의 일본 전국에 약 11개 현 정도에서 대부분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만 해도 아이치현, 즉 나고야 주변에서 2명이 나옴으로써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약 65명 정도가 나왔죠. 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크루즈에서도 어제도 90명이 나와서 약 455명이 됐기 때문에 일본 국내로 약 5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확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일본이라고 하면은 뭐 재난 방제 선진국 아닙니까? 의료 수준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왜 이 정도까지 왔는지, 왜 일이 이토록 이게 확전이 됐는지 이유를 뭘로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초기에 그 아베 정권의 대응이 실패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것을 생기면 이제 후생성에게 담당 부서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모든 일본은 아베 이 수상의 관저가 주도를 하면서 네. 초기에 이제 일본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미주기화 정책이죠. 공항이나 항만에서 모든 것을 물샐 틈 없이 맡겠다는 하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초기에 별로 준비 없이 그 아베 정권의 그 보커 비리 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했던 것들에 좀 이런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 때문에 국내 감염을 될 수 있으면은 축소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공항만을 강조하고 국내 방역 시스템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보니까 이제 의료 시스템이 좀 낡아서 좀 보수적이고, 즉 예를 들면은 신형 코로나에 대한 대처하는 매뉴얼은 별로 없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좀 일본이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응빙변으로 잘 대응을 못하는 이런 좀 국민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라면은 그에 맞서 착착 일을 진행하는데 예측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이 결정을 하면은 중앙에서 결정을 할 때 뭐 이것이 좀 상황이 바뀌면은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다음 체제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그 전체에 대해서 또 지휘하는 통솔이 잘 안 됐을 때 일본 전체가 좀 정지되고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근본적인 사회의 좀 성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 크루즈선입니다. 근데 일본의 대처를 두고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 같기도 해요. 일본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실제 지금 국내적으로도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어제자로 일본 후생성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약 800곳 정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일일 3,000명 정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했다고 하지만 이 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아직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격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 의견들도 전체 하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요, 일본 국민들이 난민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인권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해온 좀 사회 풍조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 같고요. 네.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각국의 비난 때문에 대처는 하고 있지만 확진자들을 데려가지는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를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본의 국민성 또 지도자의 능력이 결합돼서 이 문제까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이제 5개월 남은 도쿄올림픽도 문제다. 원전 문제에 코로나까지 터져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은 좀 당연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아예 취소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상당하거든요. 올림픽 취소의 가능성,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지금 현재 일본은 이거 올림픽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3월 1일 원래 일본에서는 도쿄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게 약 3만 8천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결국 거의 취소에 가까운 형태로 했는데 선수들 약 200명만 빼고 일반인은 참가를 못하게 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23일이 일본 왕의 지금 나루히토 일왕의 첫 생일 파티가 약 8만 명 정도 규모였는데, 네. 결국 이것도 국내 오염 때문에 이것이 전격 취소된 상황이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의 우려는 많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는 이것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이 올림픽이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 이후로 부흥올림픽이라고 일본 경기 또는 아베 정권의 운명을 보고 추진해 온 거기 때문에 올림픽이 취소된다는 것은 정권 붕괴를 의미하는 거고 일본의 어떤 미래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올림픽 지지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라면은 올림픽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올림픽보다는 일본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좀 올림픽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아마 일본 국민들도 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지지를 할 건데, 네. 그렇지만 뭐랄까요, 이 올림픽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어떻게 되면은 진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베 정권에서 좀 신뢰를 주는 형태로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 일본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6.3% 성장을 한다. 즉 구조적인 불황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것까지 어제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걸 통해서 일본 정부는 상황이 악화됐지만은 그래도 이 올림픽을 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불리하지만은 올림픽은 꼭 강하게 하겠다. 아마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는 있겠죠. 예, 오히려 위기 속에 희망으로 비춰지는 것 같네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소집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제 막 일본에서 시작하는 단계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막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이 아베 정권 12년이 가져온 뭐랄까요 국가 사유화의 어떤 총체적인 산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즉 예를 들면 총리가 이 정치적 목적으로 좀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고 또 관료는 권력의 눈치만 보기도 했고요. 또 모든 것을 관저가 주도하면서 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본이 운영됐죠. 뭐 여론은 여기에 침묵했고 또 국민은 민주주의 후퇴에 좀 동의한 것도 있죠. 즉 결국 일본이 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해온 뭐랄까 이 아베 정권 그리고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 어떤 코로나 사태는 뭐 여기에 좀 역습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아베 수상 내각의 체제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사임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일본 사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으로 추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베 수상이 오히려도 뭐랄까요 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자각을 해서 목소리를 내느냐 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네,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